5번 두근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하는 이런 문제 잘 나오니까 일단은 이 문제가 뭐냐면 부정방정식이 된다는 거 하나 익혀놔요. 자, 일단은 접근법은 이래. 두근이 모두 정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실근이란 말이야. 판별식 D가 0 이상이 된다. 서로 다르다는 말은 없으니까. 그래서 요 조건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에 2m-9 해서 m 값의 범위가 튀어나올 거야.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돼.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10m 플러스 37 이렇게 되네요. 뭐 인수분해는 되지 않으니까 얘가 0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죠? 항상 이게 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판별식 한번 써보니까 25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판별식 D가 4 곱하기 37로 합시다. 그냥 4분의 D죠.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얘가 0보다 작아. 그러니까 그래프 생각을 해보면 m에 대한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이 돼서 어떤 n값을 가졌든 항상 만족해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할 건 뭐냐면 이때 정수가 되도록 하는 이 상황만 판단하면 된다. 중요하다. 판별식 지금은 모든 실수 m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무시가 된 것이고, 자, 두 번째 정수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이 문제를 접근을 할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이 모두 정수니까 근의 합도 정수, 곱도 정수, 이게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m-1, 알파 베타가 2m-9란 말이죠. 그지? 문자가 몇 개? 문자가 3개, 식은 2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부정방정식. 이 부정방정식의 기본적인 해법은 문자 하나를 소거했을 때 혹은 2개를 소거했을 때 항상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야. 알파는 몇 m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베타도 몇 m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한 문자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자, 그런 식을 만들려면 일단은 여기서 문자 하나를 소거를 해야 돼. 알파, 베타는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뚝 떨어져 있는 요 m을 소거하는 방향으로 갑시다. 2배 해서 그냥 빼면 되지. 이 베타는 2m-2, 알파 베타가 2m-9. 자, 위에서 밑에 거 쭉 빼버리죠. 이런 해법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죠. 2알파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얘가 7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니까 알파 베타가 둘 다 정수야, 정수. 이런 문제는 여러 번 풀어봤거든. 정수기 때문에 두 수의 덧셈을 정수다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 예를 들어 이 식을 적당히 변형을 해서 a 플러스 b가 정수야. 그럼 이런 것의 일반해를 구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지. 너무 많잖아. 마이너스 1이고 뭐 이쪽 정수를 그냥 뭐 2 이렇게 해볼게요. 이 정도만 돼도 3 해서 무한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해를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나오질 않아. 그럼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a, b는 정수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게 2다라고 하면 이제 한정이 되는 거지. 1, 2,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이 외의 해는 나올 수가 없지, 그지? 그래서 곱으로 표현하고 이쪽을 정수 또는 0 이렇게 되면 뭐 너무 좋죠. 이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지. 즉 알파 베타에 대해서 그냥 인수분해를 하라라는 얘기가 된다. 먼저 이렇게 두 개 묶읍시다. 알파로 묶으면 2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 뒷부분은 강제로 2 마이너스 베타. 그냥 공통인수 만들어 준 거야. 여기가 뭐니까 2베타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줘버리죠. 마이너스 4 플러스 4는 7 이렇게 되지. 자, 4 넘어가면 3이 될 테고 좌변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네. 알파 마이너스 2 이것도 베타 마이너스 2로 바꾸고 마이너스 끄집어내서 넘기잖아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네들이 정수란 말이야. 이때 알파 베타가 다 정수라고.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도 정수지.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구하고 싶은 거는 지금 m 값이란 말이죠. m 값, 그지? 정수 m 값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만 구하면 되지. 그래서 이 상황이나 이 첫 번째 상황이나 이 상황이나 지금 요 식이 똑같기 때문에 알파 베타는 그냥 자리만 바꿔 나온 거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값이 같을 거라고 따로 따지지 않을게요. 마찬가지 이 상태도 그지. 자, 이 상태에서 알파 얼마냐 3, 베타 얼마냐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마찬가지 이때는 알파가 5가 되고 베타가 1이 되겠네. 두 개 더하면 2, 2가 n-1 이때는 6이 n-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두 개 더 해보면 m이 3, m이 7 3 더하기 7 해서 답은 10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되겠다. 알겠지? 항상 말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가, 어떻게 식을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아는 것 중에 무엇을 이용해야 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 자, 9번 정사각형. 이 문제는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일단 요 안쪽에 있는 도형을 그대로 끄집어내 왔어요. 이렇게 끄집어내온 상태에서 한번 보자고. 뭐 투대각선 ABC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만나는 지점 지금 O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무게중심이 되는데, 무게중심이 뭔지는 알고 있죠. 요 중점들을 다 연결시킨 그러한 세 중선의 교점, 이것을 우리가 O라고 그러고 여기 표시된 대로 2대 1이라는 이러한 비를 갖게 되어 있죠. 꼭지점에서부터 무게중심까지 2, 여기서부터 분점까지 2,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 2, 분점까지 1, 이러한 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보니까 요 삼각형 넓이랑 요 삼각형 넓이는 밑변이 같고 높이가 같기 때문에 넓이가 같단 말이야, 그지? 자, 같아요. 그 다음 또 어디도 같냐면 이 두 개도 같아지겠지. 같은 이유로 마찬가지 이 두 개도 같아질 것이다. 모양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자, 이걸로 합시다. 요 두 개도 같고 요 두 개도 같고요. 요 두 개도 같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얘네들이 전체 넓이의 몇 분의 1이니까 각각이 6분의 1이니까. 자, 뭐 그거는 왜 그러냐면 또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넓이도 다 같아니 결국 이 6개의 넓이는 다 같아진단 말이야. 그건 요 삼각형에서 또 보면 돼. 이게 2대 1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 ABO와 삼각형 OBN의 넓이가 2대 1이 돼. 그지? 그러니까 요 같은 게 두 개니까 요 넓이하고 같을 수밖에 없죠. 전체 넓이가 싹 다 같은 그런 삼각형이 되니까 이제 이대로 풀면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CO 대 OM, 뭐 요거는 무게중심의 성질이니까 2대 1. 가가 2가 되겠네요. 가는 2가 되고, 그 다음 삼각형 ABO, 요 넓이는 뭐야? 2분의 A제곱 이런 식이 되겠지. 한 변의 길이가 A니까.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 AOCD의 넓이의 B라고 그랬으니까 AOCD 넓이 구해야 되네. AOCD. 자, 요거 구합니다. 뭐 이건 전체에서 요 삼각형하고 빼는 식으로 지금 구해져 있지. 여기 보니까 뭐 하는 방법도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어려운 게 전혀 없다, 이제. 그럼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이 삼각형의 몇 분의 몇? 3분의 2가 되겠지. 자, 그렇다면 전체 삼각형을 한번 다시 나눠봐. 전체 반대쪽에도 합동이니까 정사각형이니까 합동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눠버릴 수 있다고 보지. 그러니까 이놈 더한 거나 이놈 더한 거나 지금 다 같은 거지, 지금 이렇게. 그죠? 그래서 남은 게 뭐냐라고 하니까 조금 표시가 이상하게 됐지, 그지? 뭐야? 자, 이거랑 같고 이거랑 같은 거죠. 지금 요 삼각형이야. 요게 몇 대 몇이니까 2대 1이기 때문에. 자, 다시 조금 더 표시가 눈에 띄게. 자, 요 삼각형 하나랑 요 삼각형 두 개가 같으니까 반대쪽에도 똑같이 분할을 해버리면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놈이 같은 것이고, 마찬가지 아래쪽에도 요렇게 같은 거죠. 표시 잘못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요 삼각형 AOCD, 이놈은 전체 몇 개 중에 6개 중에 4개, 즉 3개 중에 2개, 3분의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요 B가 3분의 2라는 사실을 알겠네요. 뭐 계산은 어렵지 않죠. 나가 뭐지? 나가 2분의 A 제곱이니까 FA가 2분의 A 제곱이니까 F2는
2가 될 것이고 뭐 KL 곱해서 정리하면 되겠지. 자, 문제 자체는 뭐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자, 15번. 요 15번 문제는 앞에 나왔던 요 어디야 5번 문제를 조금 한 단계 더 올린 그런 문제인데 역시 뭐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뭐 해라? 판별식 D를 활용을 해라 라는 거죠. 이번에는 두 분이 서로 다른 정수라 그랬으니까 자, B제곱 마이너스 AC 4분의 D 쓰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 해서 1 마이너스 A제곱인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되고 A제곱이 1 이하네.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된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두 분이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역시 합도 정수고 곱도 정수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푸느냐면 예전에서 이제 근의 분리라는 지난 시간에도 이 문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지금도 원래 이건 교육과정에서 지금 다루지 않는 문제긴 하지만 그걸 따로 배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배운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해서 출제는 되고 있어요. 사실은 알겠지? 그래서 그냥 배웠다 생각하고 풀란 말이야. 그게 첫 번째 판별식 생각하고 두 번째 축의 위치. 그지? 지금 여기서 축의 위치를 다루지 않는 것은 두 분이 정수라고만 했기 때문에 뭐와 뭐 사이에 축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부호도 모르겠고 크기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은 생략한 거야. 자, 세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 함수값이요. 구체적인 함수값이 주어져 있다면 그것들을 대입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범위에서 요 A 값의 범위들을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였어. 근데 지금은 역시 구체적인 함수값 상태가 주어져 있지 않아. 그래서 구하지 않은 거고 판별식 D만 쓴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요걸 이용을 하면 항상 구해낼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주어지는. 알겠지? 근의 조건에 대해서야. 요거 기억해 놓으시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뭘 소구하자? A를 소구하자. 알파 베타를 소구하기에는 조금 귀찮음이 있다. 알겠지? 그래서 이걸 없애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니까 양면에 A를 곱한다. 이런 생각하면 좀 곤란하겠지. A가 그대로 또 남게 되니까. 그래서 제곱을 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얼마니까? 4A 제곱이야. 그럼 밑에 식에다가 2배를 해버리고 이렇게 소거를 해버리면 되겠죠. 이 상태인 거예요. 자, 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얘가 2가 되네요. 근데 알파 베타는 뭐라고? 둘 다 정수예요. 정수의 제곱, 정수의 제곱해서 2가 되는 것은 1, 1. 이렇게 되는 경우밖에 없지. 알파도 플러스 마이너스 1, 베타도 플러스 마이너스 1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게 네 가지 경우가 되겠지.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이런 상태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 문제에서는 A가 이러한 범위 내에서 만족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A잖아. 즉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잠깐만, 요거 등호 들어가면 안 되죠. 2가 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돼야 되겠다. 자, 이해됐지? 요 상태. 그러면 두 분을 더하면 얘는 2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가 돼서 만족하지 않네. 될 수 있는 건 요 두 개겠네요. 그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엄밀하게 답을 적을 때는 이렇게 적으면 틀리는데 이거 선생님한테 한번 확인하세요. 이렇게 적어도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세요. 원래는 해를 적을 때는 알파는 1이고 베타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자, 모르는 거 계속 질문해줘.